예,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유령 수술의 피해자죠. 예, 권대희 씨 사망 사건의 형이 오늘 직접 나와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대희 사건, 권대희의 친형, 권태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하실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제 동생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부탁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바로 어제 또 저희가 검사의 그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는 재정 신청을 했는데 재정 신청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사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 동생 권대희 사건이라고 하면요, 4년 전에 제 동생이 강남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면윤곽술을 받았고요. 근데 사실 수술 결과가 안 좋아서 결국에는 급하게 응급실로 옮기게 되었고 수술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CCTV를 돌려보면서 좀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선은 출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의 신체에는 피가 있는데 그 피의 전체 피의 70%가 보통 3500cc거든요. 병원 기록에 따르면 출혈이 3500cc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떤 의사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혈을 하거나 아무도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계속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가 도중에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게 유령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수술을 동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제 동생을 수술하다가 의사가 나가버리고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또 하다가 또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간호조무사가 들어와서 갑자기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동생이 출혈이 3500cc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병원에서 수술이 완료된 다음에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날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너무 상태가 이미 안 좋아진 뒤였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된 일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유령 수술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어떤 수술을 뜻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유령 수술이라 함은 보통 환자가 수술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수술을 받잖아요. 내가 이 의사랑 수술을 하겠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계약한 그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가 몰래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는 전신 마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술을 누가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취된 상태에서 의사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의사를 보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령 수술이라고 하고 사실 CCTV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환자는 마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 광고에 나오고 TV에도 나오는 TV에 홍보되는 그런 유명한 의사와 돈을 내서 계약을 했는데 그런 의사가 하루에 수술할 수 있는 건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의사가 수술하는 척하고 마취가 된 뒤에는 다른 의사를 들여보내서 수술을 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CCTV가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나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사고가 2016년이었거든요. 사실 다행히 저희 병원은 CCTV가 있었고 저희가 사고 직후에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CCTV가 아직까지 없는 병원이 많고 사실 있다 하더라도 수술실에 있는 게 아니라 카운터, 출입구 이런 쪽에 있다 보니 환자가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의사들이 자기가 작성하는 의무기록지 그거에 의존해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청원이 올라오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청원 내용은 저희 동생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찰, 그 다음에 철저한 재수사, 그 다음에 검사가 이렇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게 청원 내용의 요약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4년째 사실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검사는 환자 편이어야 되잖아요. 원래 환자 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사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희가 계속 4년간 느꼈던 거는 검사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이를테면 의료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분쟁 중재원이라거나 보건복지부라거나
다른 이제 전문 대학병원 의사들한테 감정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감정 결과가 다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저희 수술 중에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했었거든요. 일부 수술을 했었는데 이거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감정받은 모든 곳에서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그 검사만 아니라고 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 불기소 처분을 한 거예요.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뭐였나요? 불기소 처분을 하고 저희가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불기소 처분 내역서를 봤어요. 봤는데 처분 내역서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일부 수술을 정확히는 뭐 지혈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검사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 문제 삼는 부분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 그런 의료분쟁 중재원이라거나 대학병원 의사들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는 거예요. 반박은 없이 그냥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지어 불기소 처분서에 오타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뭐 A 대학병원의 이수경 의사가 한 말에 따르면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수경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사는 실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받은 감정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문제 제기했더니 나중에 검찰에서 이거는 뭐 실수다. 정정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한마디로 검사가 이거를 좀 대충 봤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판례를 또 들었는데 판례가 간호사 판례인 거예요. 간호사의 경우에 뭐 어떤 수술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판례가 있는데 그거를 이유로 들면서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다라고 한 거죠. 근데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거든요. 근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거든요. 좀 유비추리에 오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의 의혹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어차피 봐주려고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근거를 찾다 보니 오타도 나오고 부적절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고 짜맞춰진 근거들이었다. 그렇죠. 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건데요. 뭐 만약에 그 의혹이 맞다면 그 검사는 왜 그렇게까지 봐주려고 했을까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일단은 당연히 의사들을 봐주려고 했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료법상 과실치사 사람이 죽더라도 사실 의사들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면허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이. 의료법상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이더라도 이게 의사 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다만 의사들이 한 가지 무서워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의료법 위반이다. 한마디로 의사들은 뭐 의료법을 위반해서 뭐 무면허 의료행위나 이런 게 만약에 유죄가 떨어지면 이거는 자기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의사활동을 못할 수가 있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은 거는 사실 형이 나오기도 힘들고 나와봤자 뭐 집행유예 그리고 나와도 그냥 의사 면허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다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검사가 의사를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뺐다. 반면 과실치사는 기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별로 심한 형이 안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봐줬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의사들을 봐주려고 의료법 위반만 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면허에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기소를 하고 면허에 지장이 있을 법한 의료법 위반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빼내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는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봐주려고 했을까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왜 이러는지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좀만 부연드리면 사실 그 의사들은 사람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 어차피 실형 안 떨어지니까. 두 번째로 의료법 위반만 무서워한다는 말은 검사 본인이 말했어요. 저희가 검사 면담을 할 때 왜냐하면 그 검사가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아니까 본인이 의료법을 잘 아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먼저 어차피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이 쟁점이고 의료법 위반이 맞다라고 했고 저희가 그거를 녹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 논리에 따르면 의사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과실치사만 기소를 하고 의사들이 면허 때문에 무서워하는 의료법 위반은 불기소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MBC PD수첩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고 저희도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의사 측 변호사가 있는데 그 의사 측 변호사가 또 의사 출신이거든요. 의사 출신인데 알고 보니 같은 학교, 뭐 같은 과 동기인 거죠. 그리고 사법연수원도 같이 들어가서 활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7,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엄청 친한 사이였었고 뭐 저희는 추정컨대
저희 의사 측 변호사랑 그 검사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무래도 좀 검사가 봐주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윤모 변호사가 방송에서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 게 의사 출신의 변호사라는 경력이 되게 흔하지 않는데 이런 경력에 검사가 한 명 더 있다고 들었다. 근데 그 두 분이 친하시다고요?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윤모 변호사가 네, 맞습니다. 특이한 경력이죠. 저랑 그 친구랑 둘 다 같이 공부를 했고 그 친구가 저보다 법률 지식이 뛰어나서 저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한 번씩 물어보곤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을 한 게 과거에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친분이 있던 변호사가 마침 지금의 이 권대희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그리고 그 피고인인 피고인 의사 예. 측의 변호사가 된 거죠. 변호사가 됐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그냥 친한 사람이 검사 변호사일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PD수첩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 윤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냥 상담받는 척 하면서 저희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거 좀 죄를 안 받게 할 변호사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 윤모 변호사의 직원이 말을 한 거죠.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받으실 검사가 뻔하다. 윤모 변호사랑 대놓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서 PD수첩 측에서 그러면 유죄가 안 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죄를 안 받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검사가 봐주는 선에서 처벌을 안 받게 해드려야죠. 라는 식으로 그 직원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로펌에서. 알고 이 관계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둘이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만 이렇게 당한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검사한테. 그런데 9월 15일에 PD수첩에서 이제 추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검사가 저희 말고도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한테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